안녕하세요. 2021년 제9회 경기정원 문화박람회 정원 이야기 사회를 맡은 정도희입니다. 2019년부터 전 세계가 팬데믹을 겪으며 고통받는 이때에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조금씩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경기도는 쉼과 힐링의 시간, 경기정원 문화박람회를 올해 구리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정말 자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쉼과 힐링을 주는지 알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곳 경기정원 문화박람회 정원 이야기를 얼라이브 어스의 두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김태경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라이버스라는 조경설계사무소에서 조경설계 소장을 맡고 있는 김태경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한솔 소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같은 얼라이버스라는 회사에서 조경 설계하고 있는 강한솔 소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것을 조경이라고 하잖아요. 네,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조경이 무엇인지 김태경 소장님부터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경이라는 분야나 단어를 좀 클리어하게 하나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공간을 만드는 과정과 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이제 생활로 봤을 때 크게 실내와 야외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경은 좀 더 야외 공간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간 과학적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공간 안에 문화와 예술을 담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솔 소장님도 네. 한번.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 공간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어떤 목적이나 내가 뭘 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그에 맞는 어떤 식물을 쓸 것인가, 그리고 바닥에 포장 재료는 뭘 쓸 것인가, 그리고 시설물은 뭘 놔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민하면서 공간으로 구현해 나가는 일을 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계기로 조경을 시작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한테는 이 질문이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냥 정말 좋아서 했습니다. 왜 좋은지 모를 정도로 되게 매력이 큰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서부터 일단은 제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고, 누구나 어릴 때 만들기 좋아하듯이 이 분야로 진출을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거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실제로 구현해내서 조금이나마 이 세상을 좀 더 좋게 바꿔 나갈 수 있다라는 그것들이 좀 큰 매력으로 저한테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이 질문이 가장 답변하기 쉬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이쪽 분야에 아직 계시기도 하고, 제가 대학교 진학할 때 이제 이쪽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해볼 생각이 있냐고 하신 그 시점이 지금까지 이끌고 있고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더 이제 재미를 느꼈고, 그게 이제 일로 이어지면서 훨씬 더 흥미로운 부분이 많아서 그게 시작점이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장님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얼라이버스라는 회사에서 제가 이제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저희는 디자인을 다 같이 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제가 리딩을 해서 했던 작품 중에 하나는 용인에 있는 빌라드 파넬이라는 이제 가구와 커피숍을 하는 쇼룸이 있습니다. 그 안에 꽤 큰 크기의 정원을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해외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좀 설계나 식재하는 기법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들을 좀 많이 잘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디자이너의 의견을 구현해 줬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사실 그 사무실 내에서 조금 공공적인 광장이나 공원, 뭐 기업의 공간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정원의 색채가 강한 공간은 저희가 진행했던 것 중에 포항에 포스코 기업의 사옥 새로운 홍보관 신축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 공간의 옥상에 가면 굉장히 넓게 열린 그리고 식재가 되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정원이 있는데 그 작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되게 복합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조경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우선 소장님 각각 질문 하나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경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조경의 매력은 물론 조경이라는 분야가 특히 이제 정원으로 봤을 때 식물만 다루는 건 아니지만 이 식물이라는 소재가 좀 조경에서 유일하게 다룰 수 있는 정원에서 유일하게 다루는 소재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로 봤을 때 식물이라는 거는 이유가 없이 사람이 타고나기를 식물이라는 걸 바라봤을 때 그들이 주는 색감이나 텍스처나 소리들한테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게끔 우리 인류가 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정원과 식물을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면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타고난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러니까 조경이라는 분야가 다른 설계 분야랑 조금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 이제 살아있는 식물이라는 걸 소재로 쓴다는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건 조경이 해놓은 공간은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나이를 먹으면서 훨씬 더 이뻐진다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뭘 사면 그 순간부터 이제 낡는 과정이지만 조경은 그 순간부터 계속 성숙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요즘 뜨고 있는 정원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김태경 선생님이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해주실 텐데 지금 정원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고 컨셉들이 있는데 주도 저희가 이제 공간에 도입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요새 이제 한국에서 조금 더 이제 크게 어떤 하나의 자리 잡고 있는 분야가 이제 혼합식재를 이용한 방식이고 그 디테일은 김태형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아마 최근에 그 핏 우돌프라는 이제 식재 디자이너가 한국에 와서 순천의 정원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됐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하이라인이라는 작품이 대중들한테 알려지면서 믹스 플랜팅에 대해서 많이 한국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믹스 플랜팅이라는 자체가 과거에 이제 조경이라는 식물을 다루는 공간이 굉장히 유지 관리를 많이 필요하다 보니 굉장히 이제 특권 계층이 누리던 그런 왕정시대의 공간이었는데 이것들을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많이 바꾸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장르이고요. 흔히 말하는 들꽃, 야생화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야생화를 섞어서 그 안에서 이제 리듬과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식재 연출을 이제 유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국에도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록이나 굉장히 변하지 않는 형태의 식물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해서 변화해가면서 자연이 그대로 천이해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하나의 이제 정원 문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원 문화는 이제 심리적으로 이로운 장점들이 좀 있을까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쵸.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유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한때 식물 그리고 정원을 대해서 이제 사람이 오감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냥 타고난 반응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갖고 있는 색감 그리고 자연이 만들어낸 그 백색 노이즈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그 후각, 모든 감각을 자극하는 것들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인류가 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것들을 계속 갈망하게끔 진화가 되어 온 DNA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식물 자체가 주는 그런 오감에서 느끼는 만족감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가족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반려동물처럼 반려식물이라는 개념이 이제 실내에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 살아있는 생물을 내가 옆에 두고 키운다라고 했을 때는 뭐 자식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 모두가 굉장히 무한한 그런 만족감과 행복을 주는 분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굉장히 많으니까 한솔 소장님의 의견도. 심리적으로요. 네. 저도 사실 집에 식물을 한 2개 키우는데 이게 그 동물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는 아니죠. 근데 식물은 계속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조금씩 얘가 커가는 걸 보면은 그게 정말 일종의 인터랙션이 좀 생기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심리적인 어떤 보상이 계속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좀 충족이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들한테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아이가 둘 있는데 식물을 많이 좋아하는데, 첫 번째 장점은 식물을 이제 아이들을 자연에 풀어놓고 조금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유도를 해주면 아이들 생각보다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자극을 합니다. 이게 우리 자연 들판에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아이들이 그걸 느끼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아이들이 식물에서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식물이라는 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부모가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각자의 어떠한 감정도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제가 좀 경험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럼 한솔 소장님은? 전 아이가 없는데 아이가 있어서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죠. 그냥 네. 다 추측을 해보면 아까 이제 김태형 선생님이 말했던 되게 오감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하잖아요. 뭐 촉각놀이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실제로 애기들이 뭐 공원에서 노는 거 보면 뭘 만지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다양한 감각을 충족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매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인테리어로도 굉장히 또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럼 요즘 꿀팁이라든지 장점이 또 있을까요? 네, 특히 정원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실내에도 식물을 많이 두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이제 한국에서 아파트가 주거 문화다 보니까 이제 발코니를 이용해서 식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플랜테리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식물을 알아내고 찾아내고 한번 키워보는 거이지 싶어. 너무 당연한 말이기도 하고 근간이기도 하지만, 이게 야외에 큰 공간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화분에 키울 때는 여러분들 다양하게 바꿔보실 수도 있고 해서 자기의 취향을 알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취향이라는 게 형태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반응이 즉각 나오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색깔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신데, 식물 자체로서도 좋지만 조금 잊고 살았던, 너무 바쁜 일상에서 잊고 살았던 나라는 사람이 좀 더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라이트하게 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인테리어적으로 뭐 이렇게 아주 큰 정원을 가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라는 환경 속에서도 제가 지금 키우고 있듯이 한 2-3 종류의 식물만 키워도
굉장히 그 공간 분위기 자체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소재가 이제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은 변화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뭔가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하지 않더라도 걔가 시간을 타면서 조금씩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인테리어적으로도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초보자도 이런 것들을 막 배우고 가꾸고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상 식물을 심는 행위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고요. 물론 이제 식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잘 키워주는 게 좋겠지만 또 이거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요. 아마 식물을 판매하시는 곳에서도 충분히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쉽게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한 식물을 오랫동안 좀 더 완벽히 키운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정보와 지식과 그리고 또 이제 그 관리가 필요하지만 내가 내 취향에 따라서 집을 꾸미듯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물 키우는 건 사실 그렇게 저도 해보니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제일 많이, 그러니까 제가 조경을 공부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 키우는데 물 얼마나 줘야 돼?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애들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지 걔를 유지 관리하는 거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키워보니까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고 다만 이제 오히려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플러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럼 소장님의 이제 대표적인 작품들, 또 보러 갈 수 있는 곳들, 저희가 그런 곳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번 저희 얼라이버스라는 이제 조경 설계에서 했던 작품 중에 그 용인에 이제 빌라드 파넬이라는 가구하고 커피 쇼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공간이 굉장히 넓게 돼 있어서 가족분들이나 일반인 분들이 주말에 가셔서 충분히 넓은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요. 거기에 이제 믹스 플랜팅 여러 가지 야생화나 허브류들이 서로 얽히설키 심겨져 있는 그런 공간도 하나 있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좀 굉장히 자연스러운 기법보다는 조금 더 건축적이고 모던한 야외 공간 안에서 그 식물이 만들어내는 야생적이고 거친 것들이 굉장히 대비를 이루는 공간으로 좀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조경이라는 그 정원이라는 게 이제 식물을 심고 공간을 꾸미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 어떠한 건물하고의 관계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이며 어떠한 분위기 여기서 공간을 꾸미는 굉장히 복합적인 분야가 또 정원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포항에 있는 포스코의 새로운 홍보관 옥상 공간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거기가 홍보관 옥상뿐만 아니라 수변공원부터 쭉 이어지는 한 700m 정도의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저희 것만 얘기를 해서 그냥 여기 이제 그 원래 이제 있는 내용 중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조경이 굉장히 많은 영역들, 공간들을 다루지만 크게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원 그리고 공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서울에서 가장 가보기 쉬운 동네이고 가장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동네는 아마 성수동일 것 같아요. 서울숲도 있고 그리고 서울숲 이외에 이제 성수동에 많이 펼쳐져 있는 어떤 조그마한 공간들을 보시면 조경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구나 그리고 정원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소장님이 하시고 싶은 마지막 말씀 아니면은 이제 좋은 정보들 그런 거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일을 하면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처음에 가장 많이 하는 중에 하나인데, 정원을 대하는 태도 혹은 정원을 즐기는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식물을 봤을 때 항상 푸르러야 되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표현하고 즐기는 것이 이제 여태까지 많이 해왔던 정원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진짜 식물을 즐기는 거는 식물이 보여주는 다양함,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좀 즐겼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겨울에 식물이 없어지고 푸르름을 잃는다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여태까지 많이 지배적이었는데, 사실상 겨울에 없어지는 식물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과학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나면 항상 겨울에도 푸른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갈색으로 변하고 없어진다는 거는 그 다음 봄에 얘가 다시 나오기 위해서 뿌리에서 이제 에너지를 소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다시 뿌리에 모았다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다시 푸르게 피어나는 건데, 대신에 그런 친구들이 있기에 봄에 굉장히 역동적이고 생동감을 줄 수 있는 경관을 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겨울에도 꼭 변하지 않는 그런 푸르른 식물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굉장히 다른 그런 식물, 그리고 꽃이 있는 식물도 있고 꽃이 없는 식물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이해를 하고 나면 훨씬 더 정원을 풍부하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앞에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한국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소나무나 어떤 특정 수종으로 이용한 정원들이 굉장히 이제 익숙하실 텐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위에 공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접하실 기회도 많으실 테고, 조금 더 다양한 어떤 양식의 어떤 정원들이 있음을 좀 인지를 하시면 훨씬 더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정원도 되게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셨으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우리들의 일상. 지치고 힘든 모두를 응원하고 온정을 나누는 쉼과 힐링이 가득한 곳. 자연 생태공원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정원 문화는 우리 인류가 계속되는 날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원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을 땐 경기 정원 문화 박람회와 지금 함께하세요.